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사항은 연계 플랫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연계 시스템 구축할 때 어떤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인젠트 아이파스로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이제 기업은 한 10% 정도 IT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세부적으로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기술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쌓이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기업에서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죠. 데이터에 대한 활용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스템을 레거시 시스템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연계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 기술 관련돼서 간단하게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연계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직접 서비스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연계를 했었죠. 서비스가 이제 적은 규모의 경우에는 문제되지는 않지만,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리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허브 시스템을 두고 모든 서비스가 이 허브를 통해서 연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환경에 비해서는 좋은 아키텍처는 맞지만, 중간에 허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스키마가 변경된다거나 이랬을 때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 SOA에 대한 그 아키텍처가 이제 소개가 되면서 중간에 ESB 엔진을 두고, 이 엔진이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고, 그리고 이 엔진 자체를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과,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추상화를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결합도를 낮추는 그런 연계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내부 시스템이든 아니면 대외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이 인터페이스를 API 기반으로 이제 제공하기 위한 고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전 세션에서 이야기했었던 쿠버네티스 기반 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게 굉장히 많이 검토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또 쿠버네티스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 쿠버네티스와 또 궁합이 잘 맞는 이스트 엠보이 같은 그런 형태의 연계 기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나온 지 오래됐고, 일부 기업에서는 기술에 대한 검증도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계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연계 시스템 구축하는 게 어떻게 수월하신가요? 이 IT에 대한 이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여전히 연계 시스템 구축하는데 녹록지 않은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 연계 시스템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스템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인프라가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같이 운영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적용하면서 이 컨테이너 기반의 이 워크로드를 운영을 할 때 적용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좋은 훌륭한 아키텍처 맞고요. 하지만 이 DB를 서비스 레벨로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데이터에 대한 사일로화도 급속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서비스가 데이터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는 구조인데,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뭔가 처리를 해야 될 때 서비스 연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러다 보니 시스템의 아키텍처 연계 관점에서는 더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채널 시스템들은 어떤 게 있나요? 내부 사용자가 쓰는 채널 시스템도 있고 고객이 쓰는 채널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뭔가 그 금융에 관련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또 대외 채널 시스템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최근 트렌드는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하면 좀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해서 구축하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부 채널 통합은 MCI라고 얘기하고 내부 업무 시스템 통합은 EAI라고 얘기하고 대외 채널 통합은 FEP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런 시스템들을 기업에서 한 번에 다 고도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일로한 연계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게 또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 복잡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생산성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할 때 보통 기간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6개월 안에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뭐 좀 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겠지만 경쟁 업체 대비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 생산성 측면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시장의 기술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운영 환경은 어떤가요? 실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장애가 인프라 이슈인지, 채널 시스템 이슈인지, 내부 업무 시스템 이슈인지, 어플리케이션 이슈인지, 플랫폼 이슈인지, 이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운영 환경에 대한 생산성 또한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 이제 AI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에서 내부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런 고퀄리티의 인력들을 충분히 고용하기 쉽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새로운 AI 기반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부터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고 이 AI 기반 시스템을 레거시 시스템과 어떻게 통합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요. 어떻게 하다가 통합은 했는데 이걸 또 확산하려고 하니 이거 커스터마이징 했는데 표준화된 방법은 없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 현재 연계 관점에서의 주요 이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인젠트는 이 통합과 자동화 그리고 진흥화에 대한 기술로 이러한 이슈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 기술, 자동화 기술, 그리고 이 진흥화에 대한 기술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 아이파스라고 이야기하는 기술로 딜리버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파스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서비스형 통합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안에 인프라는 클라우드를 지향을 하고 있고 여러 데이터들을 이 단일 솔루션으로 통합할 수 있는 서비스형 통합 플랫폼이 아이파스인데 시장에서는 다양한 요건을 기반으로 이 아이파스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아이파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통합과 그리고 자동화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트랜잭션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에 해당되는 플랫폼 기술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한 실시간 분석 등 다양한 연계에 대한 플랫폼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젠트 아이파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프라 그리고 연계에 관련된 플랫폼, 엔진 그리고 자동화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올인원 플랫폼으로 제공을 합니다. 대내외 채널에 대한 통합 엔진 그리고 내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합 엔진 그리고 API를 관리하기 위한 엔진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엔진 여기에 이제 이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RAGOps 플랫폼과 A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연계 엔진을 새롭게 탑재를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키텍처 기반으로 통합, 자동화, 그리고 지능화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인프라, 채널, 그리고 커넥터, API, 매니지먼트에 대한 통합, 이 5가지의 통합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인젠트의 이 다큐멘트 플랫폼도 하나의 AI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이 AI와 다른 AI와 연결하기 위한 역할을 아이파스가 하게 되고요. AI와 AI에 연결하기 이전에 AI와 레거시에 대한 데이터 연결도 필요합니다. 이 AI와 레거시에 대한 통합도 이 인젠트 아이파스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런 총 7가지의 이 통합 요소를 아이파스에서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에 대한 통합입니다. 인젠트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모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애니 클라우드의 환경에 아이파스에 대한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그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시스템 독립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도식화를 하면 이런 그림이 될 텐데, 실제 레거시 환경, 온프레미스 환경에 계정계나 정보계 단위 업무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채널 업무들, 채널 시스템을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실제 아이파스로 인프라를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냐? VM 기반으로 FEP 환경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부 연결을 하기 위한 통합 엔진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VM, 인프라가 VM이다, 컨테이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결국 확장성 있는 연계 엔진, 이 플랫폼 아키텍처가 왜 필요하냐? 결국 연계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확장성이 있는 상태에 있으면 연계 엔진도 확장성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된다라는 거고, 연계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연계 엔진 또한 정적으로 구성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비시카드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 들어서 이 컨테이너 기반의 워크로드에 대한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인젠트 아이파스 연계 엔진도 파스 기반을 지원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채널에 대한 통합인데요. MCI와 EAI와 FEP 이런 시스템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구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고, 최근 들어서는 하나의 솔루션에서 모두 구축하기를 요구사항으로 이제 고객사분들이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부 사용자가 사용하는 내부 채널 시스템, 그리고 고객이 사용하는 내부 채널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금융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한 대외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대외기관 통합 시스템을 아이파스로 통합해가지고 구성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채널 통합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다양한 거래 유형을 지원한다인데, 비시카드 사례에서도 비동기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현을 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 오픈했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처리하는 그런 거래에도 동기 방식이 있고 비동기 방식이 있습니다. 배치 거래를 할 때 DB to DB, 파일 to 파일, 아니면 DB to 파일, 파일 to DB, 아니면 DB to 온라인, 이런 형태의 다양한 거래 유형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자가 하나하나 구현하기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빌트인 커넥터를 통해서 설정 기반으로 이 다양한 업무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연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아이파스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금융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대외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스펙,
그리고 배치 거래를 하기 위한 스펙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솔루션 안에 내재화를 시켜놨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API 서비스에 대한 통합입니다. API 라이프 사이클,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 마이데이터 사업하면서 API 이 플랫폼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API 게이트웨이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이 많이 이미 이제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API 라이프 사이클 이 자체가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PI를 개발하고 그리고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API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인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API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하는 포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포탈에서 명세한 API 명세대로 API 소비자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고 이런 사이클들에 필요한 플랫폼 기술을 아이파스는 이제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AP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좀 공통적으로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레거시 시스템을 바꾸고 싶지 않다인 거죠. 그러면 앞단에서 REST 방식으로 API가 통신을 하는데 백엔드 쪽은 REST 방식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TCP 플랫 전문을 쓴다거나 아니면 HTTP의 XML 전문을 쓴다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API 게이트웨이와 레거시 시스템 이 중간에 변환하기 위한 또 변환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파스는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중간에 이 레거시 시스템 변경 없이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메시지 타입에 대한 변환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환경을 쉽고 빠르게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쪽에 관련된 마지막 내용으로 매니지먼트가 있는데요. 이 연계 엔진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뭔가 DB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와스처럼 비영리단체에서 표준화를 딱 정해놓고 이 연계 스펙을 준수하면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이 사일로하게 연계 기술이 적용이 되다 보니 이런 다양한 연계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걸 개별적으로 도입을 하면 당연히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어플리케이션도 사일로하게 활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인젠트 아이파스는 이 엔진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려서 유지보수나 아니면 운영 그리고 연계 엔진 간에 발생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화는 결국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는 생산성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좀 뭔가 빠르게 할 수 있는, 빠르게 개발하고 그리고 장애 났을 때 빠르게 원인 분석할 수 있는 이 운영에 대한 생산성, 인젠트 아이파스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LCNC, 이거는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가 나오면서 과거 기술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엔드 유저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코딩 할 줄 모르는 사용자도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연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에 대한 핵심 가치인데 이제는 이런 드래그 앤 드랍도 좀 이제 과거 기술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 RAG 옵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자연어 기반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LCNC는 저는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설명할 수 있는 AI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뭔가 스스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보여주기 위한 툴로서 이 LCNC 플랫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파스로 연계에 대한 로직을 개발하는 방식은 웹 기반의 도구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디자인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연계에 대한 서비스를 CI/CD 파이프라인과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이제 레거시 방식에 비해서는 분명 생산성이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도구로 연계에 대한 서비스를 구현을 했을 때에 대한 모습인데 좀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보이기에도 복잡하시죠. 실제 연계 로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데이터에 대한 안복화나 아니면 뭐 문제 생겼을 때 예외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문에 대한 매핑 처리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연계 로직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코딩하지 않고 이 LCLC 플랫폼으로 도구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플로우가 실제 처리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API 로직에 대한 자동화 지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백엔드 쪽에서 정의한 서비스를 그냥 단일 API로 제공한다라고 하면 문제되지는 않지만 API를 여러 개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API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API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플로우 엔진도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파스 런타임 엔진, 아이파스 플로우 엔진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레거시 서비스에 대한 워크플로우 엔진, 그리고 API에 대한 플로우 엔진, 그리고 AI에 대한 플로우 엔진입니다. 이 각각의 플로우 엔진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이 플로우를 처리할 수 있게끔 이 엔진을 이제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하나의 예로 API 쪽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PI에 대한 리소스 풀에서 내가 원하는 API를 검색하고 드래그 앤 드랍해서 플로우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LCNC로 구현을 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처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 API를 처리하는 인스턴스가 막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각각의 API 게이트웨이들이 이 처리하는 그 런타임 정보를 DB로 저장을 하고 이거를 운영자가 단일 인터페이스로 각각의 API들이 얼마나 처리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또 운영 환경에 그 편의성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젠트 아이파스에서는 내부적으로 글로벌 아이디, 콜리, 콜러는 API를 호출하는 그 API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콜리는 호출 당하는 정보에 대한 메타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API들이 처리하는 정보를 영향도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메타 정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뭔가 튀는 API들이 확인이 되면 그 API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API 내에서 이렇게 플로우로 처리하는 그런 API들이 얼마나 처리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같이 통합해가지고 분석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캔들 차트인데 어떤 특정 시간대에 처리된 API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처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이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동화 쪽에 관련된 특징을 말씀드렸고, 진흥화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젠트 아이파스에서의 연계에 관련된 진흥화 기술 요소는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AI 기반 통합 생성. 이제 말로 연계에 관련된 환경을 추천받는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AI 게이트웨이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뒤쪽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LLM 모델과 레거시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서비스, 그리고 AI와 AI를 연결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2년치, 한 1년에서 2년 정도 연계 시스템을 운영을 했을 때에 대한 로그를 모델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예측 모델 기반 예측량을 기반으로 연계 플랫폼 엔진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요 세 가지가 이제 인젠트 아이파스의 핵심 진흥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I 기반 통합 생성으로 연계 개발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지금 말로 뭔가 이제 주문을 하고 있죠. 어떤 연계 환경을 만들어 줘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환경을 추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실제 AI가 이제 회신을 해주는데
100% 맞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테스트가 검증이 끝나야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천이라고 하는 응답 서비스를 통해 관리자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계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커넥터, 그리고 인터페이스, 서비스, 그리고 요구하는 그런 전문, 선택, 그리고 매핑, 이 과정을 이제 추천해서 제공을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추천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핵심 아키텍처가 이제 RAG 옵스 플랫폼이고, 이거를 아이파스에 맞게끔 LLM과 날리지 DB를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기업마다 사용하시는 인터페이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연계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인터페이스, API에 대한 메타 정보를 저희 인젠트 RAG 옵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LLM과 날리지 DB에 동기화를 시켜서 이런 자연어 기반의 요청을 받았을 때 연계 환경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가 연계 기술에 대한 확장, AI 게이트웨이 내용인데요. AI 에이전트, 뭐 쉽게 얘기하면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AI 기술. 그러면 사람처럼 일을 한다라는 건 한 사람이 일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할 때 AI와 AI가 연계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걸 뜻하는 거고, 한 사람이 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는 외부의 도구를 활용해서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LM이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MCP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거고, LLM이 다른 LLM과 통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A2A 프로토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MCP 같은 경우는 이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 기업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이고, 뭐 A2A는 구글에서 이제 제안한 프로토콜인데, 이게 뭔가 기업, 영리를 취하는 기업에서 이 제안을 한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표준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업계에서 많이 쓰이면 그게 표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테크 기업들이 이런 프로토콜을 차용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인젠트 아이파스에서는 이제 앞으로 LLM과 레거시 데이터를 도구로 제공할 수 있는 MCP 서버의 중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술, 즉 커넥터, 이 MCP에 대한 커넥터와 AI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이런 LLM에 대한 응답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계 표준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AI 그 예측량 연계량을 예측한 운영 서비스인데요. 뭐 지금 현재도 쿠버네티스 사용을 하면 인프라에 대한 조건, 어떤 임계치가 넘어가면 스케일 아웃하게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연계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스케일 아웃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파스에서는 이제 연계에 특화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연계량을 예측해서 어느 시점에는 미리 이 연계에 대한 엔진을 미리 띄워 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운영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애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후속 조치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운영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젠트는 iGate, eCross, 그리고 APIM, 그리고 EIMS라고 하는 이 연계에 관련된 솔루션 기반으로 20년 넘게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과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기술은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라고 자신합니다. RAC 그 옵스 플랫폼 기술과 그리고
MCP, A2A 커넥터, AI 게이트웨이 이런 새로운 AI를 지원하기 위한 연계 기술을 탑재를 해서 지능형 연계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연계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다면 인젠트 아이파스가 좋은 대안이 될 걸로 자신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